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지금 급소 자체를 2층에 위치하게 하고, 그다음에 1층 좀 공간을 많이 둘 거고, 여기 썩지 않게 또 장치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먼저 이렇게 클램프로다가 이걸 맞춰서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바닥으로 일단 고정을 먼저 시킬 거고, 양쪽 측면을 먼저 이렇게 두 개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이 방법을 지금 택한 거고요. 방법은 이걸 택한 거고, 여기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 후면이랑 지붕, 그 다음에 양쪽 벽면을 좀 만들어서 구석을 갖추고, 그 다음에 도색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방수 작업할 수 있으면 이제 방수 작업 할 거고요. 이제 발판까지 좀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길이만 재본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 이제 사료하고 물통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요거는 배수를 위해서, 청결과 배수를 위해서 통풍을 이제 하는 거고요. 이쪽으로 여기로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서 먹는 게 되고, 여기 겨울에 추울 때 발시럽지 않게 먹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격을 두면서 이제 민달팽이라든가 개미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뭐 새들이나 이런 것도 다 방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을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게 될 겁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커서 산에서 설치하고 이렇게 할 거라 가지고 최소한 이틀은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양을 설치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이고, 통상 큰 그릇이 한 18cm 정도 되는데 그 두 개에 사료 그릇하고 물그릇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높이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굉장히 높은, 상당히 높은 높이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그래서 뒤에 이제 호판 작업하는 것입니다. 이제 호판 작업하는 건데, 이거를 직선을 자르는 것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걸 좀 간격을 잘 조절하느라고, 클램프를 먼저 클램프로 간격을 잘 조절해 가지고 호판을 부착하고 있고요. 그다음 피스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좀 타카로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목공 본드, 고릴라 본드를 사용해서 같이 이 고릴라 본드를 붙이고 이제 바르고, 고릴라 본드를 바르고서 타카 작업을 하면은 이 고릴라 본드가 나무가 쪼개져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붙으면은 충분히 견고하게 붙을 수가 있고, 목공도 구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클램프로 물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타카를 박아 놓으면은 타카가 강력하게 서로 조여져서 특별히 이제 굳을 시간 필요 없이 자연히 이제 견고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굳게 되겠죠. 그리고 틈새는, 타카 틈새, 이것은 다 스테인을 다 바를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양 측면이 완성이 됐고, 이 측면은 좀 이렇게 옆을 좀 일부러 튀어놓게 했습니다. 완전히 막으면은 밥 먹을 때 시야가 너무 확보가 안 돼서, 밥 먹을 때도 항상 위험적인 요소를 고양이들은 이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붕만 씌우면 됩니다. 실리콘 작업을 좀 마쳤습니다. 이게 지금 햇빛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안에 내부를 수성 실리콘으로, 실리콘 작업을 제가 많이 안 해봐서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성을 산 것 같은데 수성이 되게 좋네요. 굳이 유성을 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좀 알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수성이 작업하기 좋고 손에 있는 것도 그렇고 손에 있는 거를 좀 제거하기도 그렇고 묻은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 유성보다 좀 빨리 건조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위에다가 스테인이라든가 다른 도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성이 도색이 잘 되고 유성은 사실상 도색이 어렵죠. 다 튕겨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스테인은 침전물이 안에 많이 있어서 반드시 거품은 많이 안 나게, 거품은 나면 안 되는데 천천히 안에까지 많이 저어줘야지 이게 그 입자가 고르게 섞입니다. 이게 그냥 대충 흔들으면은 그 중요한 핵심 성분들이 안에 다 가라앉아 있어 가지고 원래 색도 좀 다르고 도색이 잘 안됩니다.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원래 스테인은 그 목재 염색용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살짝 그 스펀지 같은 너무 많이 칠하면 색이 좀 원하는 색에서 진해져 버리기 때문에 통상은 살짝 칠하고 그 위에 바니쉬나 이런 작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듬뿍 칠합니다. 스테인을 듬뿍 칠하고 여러 번 칠하면 색이 좀 되게 진하게, 또 마르면 되게 진해지는데, 여기 좀 타카 박은 작업도 녹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바르고 한 3번 정도 더 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인으로 그냥 다 마감을 해버려요. 스테인은 수성으로 친환경 수성으로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빨리 굳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일 스테인이 예전에 많이 썼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게 좀 단단한 것 같긴 한데, 이 오일 스테인은 햇빛에 산화 작용을 해서 햇빛을 받는 경우에 굉장히 좋지도 않고, 또 작업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이게 잘 안 굳어요. 잘 마르지 않아요. 그래갖고 오래 걸려요. 그게 오래 걸리고 냄새도 일단 엄청나고, 이건 냄새가 거의 없고 바로 또 설치도 가능하거든요, 칠하면은. 근데 오일은 바로 칠하고 나서 바로 설치도 하기도 어렵고 냄새가 많이 나서 마르지도 않고 더 칠하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친환경 수성 스테인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다크 월넛인데 여러 겹 칠하면은 10번 칠할 거니까 이 정도 칠하겠습니다. 하여튼 듬뿍 발라주는 방식으로 해요. 그리고 이게 해보니까 페인트보다도 목재에는 스테인이 훨씬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페인트는 칠이 그 기능이 금방 망가지는데 스테인은 되게 오래 갑니다. 이렇게 스테인 작업을 3번 정도 걸쳐서 쭉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산에 설치할 거기 때문에 나무하고 그런 땅하고 그런 것들은 좀 어울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크 월넛을 했고, 실제 굳으면 약간 되게 좀 진해집니다. 이렇게 듬뿍 바릅니다. 듬뿍 바르고 타카 자국 있는데 이런데도 충분히 스며들 수 있게 이렇게 듬뿍 이렇게 바릅니다. 듬뿍 막 흘러내릴 정도로 이렇게 듬뿍 바릅니다. 듬뿍. 뭐 옆으로도 하고 해서 해가지고 크게 결은 바르기 쉬운데, 하여튼 결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게 바르게 되면 나무무늬가 거의 이게 집성목이라 하더라도 이게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 강화한 데가 이렇게 일어나고 금방 상하거든요. 그래서 비싼 합판이 아니면은 이렇게 집성목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원목을 연결해서 하기에는 조금, 원목이나 이런 것들은 방수하기 되게 어려워요. 또 다시 붙여야 돼가지고 이렇게 넓은 원목도 없고, 타카
타카 자국 있는데 부분을 충분히 발라줍니다. 충분히. 예. 앞으로 계속 더 도장을 할 때도 계속 충분히 발라줄 예정이고요. 타카 자국이 지금 이렇게 흰 게 많이 남아있죠, 깊게. 근데 이게 완전히 흥건히 적셔가지고 햇볕이 좋아서 뭐 한겨울에 추울 때는 잘 안 되는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햇볕이 좋습니다. 어차피 초벌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자국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 덧바르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물론 가구나 예술 가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나름 색깔은 좋습니다. 안에는 지금 실리콘을 막 굽고 있기 때문에 안에는 지금 안 하고 바깥에만 칠하고 있습니다. 대충 겉에는 초벌이 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덧칠하기 때문에 덧칠할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뭐 자국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고등어인데 고등어는 바꿔줄 집입니다. 선 많이 낡았는데 새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사료를 이렇게 주는 데인데 새들이 많아가지고 좀 높게 신형으로. 근데 민달팽이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들깨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데 집들은 저쪽에 있고. 이제 마지막 차례로 그 바닥 나무를 보면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게 흙 부분에 닿으면은 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고무를 대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철물 구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은가, 이렇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철물 다루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걸 앵글을 사서 여기에 보강을 하고 이걸 이제 바닥에 나가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만든 것도 대표서 만든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비용이 많이 추가돼서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은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이렇게 앵글을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를 때 그라인더 작업을 좀 하는데 이 그라인더 작업이 굉장히 위험하고 주의를 많이 요합니다. 자, 이렇게 그 앵글을 나사를 봐가지고 이 나사가 좀 접시머리 나사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이걸 사용했습니다. 사용했고 여기도 이렇게 네 군데 다 이렇게 해서 원래 요구했던 그러한 그 높이를 맞춰줬고, 그 다음에 이게 앵글이 있어서 이 앵글 부분이 있어서 이 앵글 부분이 있어서 이제 나무가 이제 덜 썩게 되는 거고, 항상 건조한 상태로 있으면 꽤 오래 갑니다. 이게 나무가 습기가 강한 나무가 아니라서 그런 건 하드우드는 좀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목재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썩지 않는 작업을 이제 하고요. 또 견고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 견고해지는 게 있고, 이게 앵글을 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놓게 해서 이걸 견고하게 하려면 이제 산 같은 데 돌이 많잖아요. 이제 돌로다가 앵글을 눌러 놓으면 되게 견고해집니다. 그건 설치할 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앵글 작업을 끝냈습니다. 지금 용접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 용접기를 구매하지 못해서 하여튼 앵글 나사를 통해서 잘 조였는데 충분히 고양이들이나 뭐 바람 이런 것들 영향에서 충분히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라인더 작업에는 이렇게 자른 부분이 있어서 녹이 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색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흰색이라서 좀 뜬금없기 때문에 이제 검정색으로 도색을 하겠습니다. 도색할 때 페인트가 나르지 않도록 이렇게 락카가 이제 다른 쪽에 묻지 않게
종이를 받쳐서 하면 되고요. 이거는 라카총인데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예, 라카총을 사용해서 이게 비싸진 않거든요. 이제 10,000원도 안 되는데 사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 라카는 뭐 머플러 전용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칠이 되게 견고하고 무광이고 또 금방 굳고 냄새도 그렇게 뭐 심하진 않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면은 미간도 그렇고 어떤 녹슬 수 있는 부분이 도색이 돼서 좀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완전히 다 되게 됩니다.